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배워가면서 직장인, 잡이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상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계시죠? 기업의 목표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다. 이때 우리들의 직장인의 올 봉급은 최소화 되어야만 할 인건비에 사실은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저희들의 봉급은, 예를 들어 직장인의 봉급은 인건비에 해당이 된다. 최소화된 인건비다. 그래서 기업이 봉급 정의를 절대로 사실은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뭐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job 하면은 just overwork, 쉽게 이야기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산을 명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 우리 사용하시는 AR까지 또 합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등 많은 일자리가 진짜 필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에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얘기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는 직업은요, 사실 산업혁명,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장님도 알다시피 대량 생산 있잖아요. 그게 등장하면서 생긴 직업들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 혁명으로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뭐냐면은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쉽게 해서 품종이 많다 이 뜻이죠. 여기 소량 생산.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소비자 위주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한다 이 뜻이죠. 각자가 원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주문할 수 있도록.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맞춤 생산 시대. 맞춤 생산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동화도 그렇고 인터넷화도 그렇고 소호 산업이 대부분이 생산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일자리가 다시 뭐 생겨날 것이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영국, 유럽의 선진국들의 예에 보듯이 가와 같은 뭐 정규직 직장인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대기업체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요번에는 뭐 대학원 졸업까지도 하고 스펙 쌓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무수하게 많이 쏟아지죠. 예. 그래서 현재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죠. 수년 내에 우리의 일자리도 컴퓨터나 로봇이나 또는 인터넷 또는 AR 등에 의해서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코카콜라나 클라이슬러, IBM,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사장 뭐 이야기 안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미 대대적으로 사실은 구조조정이 많이 했고요. 다운사이징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구조조정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 때 상당히 많이 됐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구조조정은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로 하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저 컵에 벼룩을 넣고요, 종이로 잠시 덮어 놓으면요,
대륙은요, 몇 차례 탈출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그 속에서 안주하게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때 이제 종이 뚜껑을 이제 제거를 하더라도 결코 밖으로 뛰어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일화의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온 사항이었죠.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비유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과거에서도 입사 초기 때는 많은 도전을 하지만 갈수록 조직에 순응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주관도 없고 사실은 소신도 없고 조직 논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전략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대기업에서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과거에는요, 저 역시도 대기업 근무를 잠시 했지만 직장인이 보장된다는 안정감에 의존하여 직장이 보장된다. 대기업체만 들어가면 뭐 까딱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적은 봉급이지만요. 그런대로 만족하며 과거에는 살았었습니다. 사실은 뭐 20, 30년 전에는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뭐 태풍도 불고 인터넷 혁명도 나오고 지금 이제는 AI 혁명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통혁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인들의 안정된 직장은 어디서도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제 대자본가가 대부분의 봉급쟁이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고 만다는 엄연한 현실은 인터넷 혁명으로 더욱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시대에는 물론 새로운 기회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보, 지식, 사이버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요.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한 바로 휴먼 네트워크다. 휴먼 네트워크다라는 이야기죠. 미래학자들도 이걸 많이 인정하고 있고요. 거의 뭐 30년, 40년 전부터 휴먼 네트워크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휴먼, 사람의 네트워크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뭐 선진국들도 있고, 뭐 휴먼 네트워크가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간이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의 격치가 아닌 사실은 주인공,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그 정보로 무장한 개인이 네트워크로 사실은 이 뭉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정보화 사회에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자영업에 뛰어들죠. 자영업에. 사실은 뭐 자영업 오셔라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직장 생활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많은 사람이 이제 깨닫죠. 그래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자영업의 성공 확률이 이게 중요한 거죠. 성공 확률. 이게 바로 2 내지 5%의 이하로 불과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도 우리 사장님 아다시피 5천만 원에서 진짜 5천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자본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걸 또 오픈할 수가 있겠죠. 직장인이 정말로 이 정도의 규모의 자본을 모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다행히 자본을 구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이 자본도 자본이지만 자본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일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살펴보면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 우리 사회 아시죠? 권리금이 많이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치가 권리금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조금 변두리에 조금 인테리어해서 뭐 좀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아다시피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권리금을 달라는 데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이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또 아이템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리고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 있어야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간접 경험을 하든 직접 경험을 하든.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고객 관리 능력. 그죠? 고객 관리 능력. 뭐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점점점 이제 이렇게 발전돼 가는 어떤 개발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영업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완벽하더라도요. 또 과연 플러스 뭐예요? 이거예요. 운이 또 따라줘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개인의 자유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5년 이내에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실제로 몇 년 전 한참 유행하다가 차치도 없었죠. 가만히 보면 주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뭐가 불쑥 나타나고 치킨 프랜차이즈 나다가 또는 그게 돈이 된다니까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 또 싹 사라지는 데가 있고 과거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뭐 인터넷방 뭐 이렇게 유행되다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금방 돈 된다 그러면요 과열 경제가 모두가 적자를 보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자영업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보통 잘 됐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는 안 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 가지고 없어진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1, 2년 안에 90% 이상이 간판을 교체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15% 정도만 투자자예요. 요거 중에 이제 15% 정도가 바로 투자 대비 현상 유지한다. 이런 본인의 인건비 정도 사실은 본인의 인건비도 박봉에 해당되겠죠. 인건비 정도만 하고 이렇게 현상 유지 선이고 2 내지 5%만 실제로는 성공이 2 내지 5%가 성공을 한다.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또 이런 분도 다른 업종으로 또 갈아타야 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을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업종 전환의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10에서 15년 이상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영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간판을 자주 바꾸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5년 이내 부도 확률 80%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상 유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15% 요래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공 2 내지 5% 요런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뭐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업종 전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세계 최고만 살아남는다 이 뜻이죠. 지금 이제 21세기의 인터넷 혁명으로 몰아박히고 있고 글로벌 경제 시대에 우리는 최고만이 살아남는다. 기업들도 뭐 세계 초일류 기업을 부르짖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대기업체들도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80%의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돈도 없는 하루 개축에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을 조금 경각심을 불어일으킨다. 이게 과거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예, 이제 80% 이상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유명한 전문가들은요, 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것은 기계로 대처할 수도 없고, 사람이만 꼭 되는 휴먼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홈쇼핑 업체 주유소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바로 캐시백 제도다. 그런데 이 캐시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 기업들의 다양한 캐시백 서비스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내한테 좀 주는데 조금 더 물리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도 고객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소멸된다. 기업도 생존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객 중심, 고객 만족,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케팅 경영 전략이 최고의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통적인 방법인 기업 편의의 위주의 전략이 아니다. 이미 그건 낡은 전략이다는 이야기죠. 이는 아주 옛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세기도 기업도 소멸되고 있는데 뭐를 되는가? 바로 고객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이 나오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요 필요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그룹을 형성해서 이 그룹을 통해서 뭐예요? 그룹을 통해서 최적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거로 인해 갖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21세기에서는 소시민 사회라 그래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만들어서 혼자가 아닌 단체 행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단체 행동을 유심히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있던 단체, 우리 주변에 큰 단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모여서 뭐예요? 정부에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뭐 좀 해달라, 우리도 뭐 지원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삶 사회가 이상하게 좀 흘러갑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자기 힘을 키우기 바쁘죠. 그런 종교단체가 단체 행동으로 또 나가는 거죠. 상당히 이런 거는 우리가 가게 30년이나 50년 전에는 만나볼 수 없던 그런 행태들이 지금 현재는 그게 바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조금 위험한 요소도 없지 않아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부분이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저 주제가 직장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휴먼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럼 휴먼 네트워크에 맞는 형태가 있다 이뜻이죠. 형태가. 그 형태를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 붙잡으면은 이상한 기류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일들 더군다나 이 PM은 휴먼 네트워크에 딱 맞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관심도가 건강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세일즈가 아닙니다. 세일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시스템 하는데 이거를 시스템화라고 하기가 의미를 잘 약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요, 다른 말로 평범한 사람이, 진짜 우리의 보통 사람이 비범한 꿈을 갖게 하여 이를 성공 가능케 하고 지원하고 그거를 후원하고 체계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방법을 사실은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스템을 보면 이 형태가 있거든요. 크게는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바로 예, 정보의 전달이에요. 정보의 전달. 정보의 전달은 다른 말로 세일즈 아닌 세일즈다 이 뜻이죠. 이 제품을 소개하려면 세일즈 아닌 세일즈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익 추구하는 방법도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조직의 운영입니다. 조직의 운영. 이 조직의 운영이라 하면은 무슨 뭐 그런 조직이 아니고 첫째 이 조직에는요 순번이라는 게 있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엄연하게 질서가 있어요. 내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질서를 가지고 오용을 하고 그다음 오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 이 뜻이죠. 저는 이 틀이 존재돼야 된다. 틀이 존재돼야 된다. 누구나가 똑같이 적용시키고 누구나가 똑같이 그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미미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한다 그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다. 그래서 조직의 틀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리더가 투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투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역할하고자 하는 중간중간에 역할에 하는 중간 리더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오는 뭔가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틀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된다 하면은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지속적 이익이다. 지속적 이익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간단하죠. 이게 복제와 축척이다. 이거예요. 복제와 축척. 제가 지금 복제와 축척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보 전달 큰 형태로 보면 세일즈 아닌 세일즈 이익 추구를 하고 조직 운영을 해서 그게 바로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그런 형태가 지속적 이익을 뒷받침주고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하고 축적했을 때에 전체 휴먼 네트워크의 틀이 완성된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네트워크 이야기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은 제1세대를 보면 장사 위주로 했어요. 물건을 파는 위주, 장사 위주. 제2세대에 들어가고는 어떤 형태였냐면요. 이제는 세일즈 위주로. 좋은 말로 세일즈죠. 장사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했지만 세일즈는요. 그래도 제품을 지식을 가지고 조금 전달하는 그런 쪽이었었어요. 자, 제3세대는요. 제2세대가 잘 안 된 게네 어떻게 됐죠? 이제 다단계 형태. 쉽게 해서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죠. 완전 조직적이었죠. 물건은 뒤떨어지고 물건은 모르겠다 이 뜻이죠. 제4단계 흐름을 딱 보시면 그게 바로 네트워크인데 이게 바로 이제부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그거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접목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5단계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입니다.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도 뭐냐? 요거 플러스 휴먼 네트워크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온 오프라인 미팅이 있잖아요. 온도 있고 오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은 착각하기 쉬운 게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변에 잘 보시잖아요. 온라인 가지고 조직을 구축하는 사람이 허무하게 직급 유지도 않고 다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잘 보이다가 잘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온이 시작됐으면 오프가 돼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의 대면이 바로 여러분의 휴먼 네트워크의 100%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 6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6세대가 바로 뭐냐면은 통합 시스템이다. 통합 시스템. 저는 우리 산하의 사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이동엽이가 어떻게 하는 거 보시라고. 보시라고요. 정말 리더는 리더답게 해야 되고요. 정말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적 성장을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늘었지언정 나중에는 그게 반드시 성공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우리의 바라고자 하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거를 제가 정착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사업을 하면서 뭘 아셔야 되냐? 믿음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시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나한테. 네. 모든 사실을 믿어져야 뭐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 사는 것도 뭐 힘이 든다, 뭐 그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원래 힘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자기만의 세상을 조금씩 영위해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잡는 것이다. 믿음이라 그냥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잡으면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힘은요, 세상은 모두 나에게 있다. 라고 결론 짓고 나한테 힘을 주셔. 주먹을 한번 확 쥐어보시라니까요. 아침마다 자기한테 나에게 믿음의 힘을 주세요. 누구한테? 스스로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M 사업도요, 이거는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을 딱 주고 나에게는 스폰서가 있고 나에게는 또 파트너가 있고 내 스스로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할 필요 없고 스스로하고 나한테 힘을 주고요. 정신적 문제를 이거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염려가 아닌 건데 염려하는 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태산도 옮길 수 있고 평생 몇십 년 걸리더라도 삽질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리 좋은 회사를 세기에 1세기에 만날까 말까한 PM을 만났고 이거로 인해 갖고 건강에 대한 도움을 얻었더라고 하고 모습이 바꾸고 형태가 바뀌었더라 하면은 이거 외에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PM 만나기 전에 건강 상태 모습하고 지금의 내 건강 상태 모습하고 많이 바뀌었고 뭔가가 변형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추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으시면 된다고요. 예. 모든 세상은요, 다 주변에 힘드는데 나는 힘이 안 든다.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바로 잡고 주먹 쥐고 힘을 주시면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나도 없고요. 그런 고민 한다는 자체가 정신적 문제다. 그래서 염려 아닌데도 염려하는 것, 이게 문제다 이 뜻이죠. 자, 직장인으로서 평생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런 기회에 어려울 시기에 우리는 PM을 만났고 PM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여러 사람을 바꾸는 그런 행태가 인류에 우리의 주어진 이 혁명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아봤고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